오늘은 손자 손녀와 사이가 훅 가까워지는 마법 질문 10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. 나는 손주를 너무 사랑하는데 정작 손주는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손주에게 했던 말은 대부분 질문이 아니라 지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. 숙제는 했냐? 폰 좀 그만 봐라. 그렇게 앉으면 허리 다 나간다. 이건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메시지에 가깝죠. 오늘 소개할 10가지 질문은 손자를 혼내는 말도 아니고 가르치려는 말도 아닙니다. 그저 너라는 사람이 궁금해라는 신호를 보내는 질문들입니다. 이 신호 하나가 손자 손녀의 마음 문을 조금씩 열어줄 거예요. 질문 1. 요즘 너를 제일 설레게 하는 게 뭐야? 이 질문은 성적, 예절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손주 인생의 중심 주제를 묻는 질문입니다. 예를 들어 초등학교 5학년 손자가 맨날 게임만 한다고 한번 해볼게요. 보통은 이렇게 가죠. 맨날 게임만 한다. 공부는 안 하고. 이러면 손자는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밥 먹다가 슬쩍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. 할머니는 요즘 드라마 보는 게 제일 재밌거든. 너는 요즘 뭐 할 때가 제일 설레? 손자가 몰라 하면서도 조금 있다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. 요즘 축구 게임 새 시즌 나왔거든. 그거 할 때가 제일 재밌어. 이때 바로 잔소리 모드로 가면 안 됩니다. 그거 그만하라니까 또 그 얘기네. 대신 이렇게 받아줍니다. 아, 그 게임이 그렇게 재밌어? 뭐가 그렇게 설레는데? 새로운 선수 나와? 손자는 느낍니다. 아, 할머니가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구나. 이 질문을 자주 쓰면 손주는 언젠가 이런 이야기까지 꺼냅니다. 할머니, 나 나중에 축구 관련 유튜버 해보고 싶어. 바로 그때가 손주의 꿈과 진짜 관심사를 들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. 질문이 그거 할 때 내가 제일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언제야? 이 질문은 손주의 자존감을 살리는 질문입니다. 예를 들어 피아노 학원 다니는 손녀가 있다고 합시다. 보통은 이렇게 묻죠. 피아노 연습은 했어? 몇 급이야? 시험은 잘 봤니? 다 틀린 질문은 아니지만 이건 결과 점검에 가깝습니다. 피아노 치면서 와, 나 좀 괜찮다 싶었던 순간 있었어? 손녀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합니다. 지난번에 반 친구들 앞에서 쳤을 때 다 끝나고 박수 쳐줬거든. 이러면 바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. 그때 어땠어? 긴장됐어? 재밌었어? 할머니는 내가 그런 용기 있는 게 제일 자랑스럽다. 아이들은 잘했어라는 칭찬보다 내가 스스로 자랑스러웠던 순간을 떠올리게 해줄 때 훨씬 깊이 마음이 채워집니다. 우리는 평생 남을 위해 살다가 정작 내가 나를 자랑스러워한 순간을 떠올리는 연습은 잘 안 하잖아요. 손주에게는 그 연습을 어릴 때부터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. 질문 3. 요즘 제일 귀찮고 싫은 게 뭐야? 이 질문은 의외로 대화의 문을 크게 여는 질문입니다. 초등 고학년, 중학생이 되면 학교 어땠어? 물어봐도 그냥 이 한 단어로 끝나죠. 그럴 땐 이렇게 바꿔보세요. 학교가 다 좋지는 않을 거 아니야. 요즘 제일 귀찮고 싫은 게 뭐야? 사람이어도 되고 수업이어도 돼. 이 질문을 들으면 아이들은 싫어하는 것을 말할 기회를 얻어요. 체육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. 단톡방에 이상한 애가 있어. 과제가 너무 많아. 이때 중요한 건 해결사가 되려고 덤비지 않는 것입니다. 그래, 선생님이 왜 그러실까? 그럼 너는 그때 어떻게 해? 와, 그 나이에 그거 버티는 것도 힘들겠다. 이렇게 감정을 먼저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손주는 나를 이해해주는 어른이라고 느낍니다.
손주가 힘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바로 그래서 말이야. 너는 이렇게 해야 대로 넘어가면 다음부터는 속 얘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. 질문 4.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친구는 어떤 애야? 이 질문은 손주의 인간관계와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들여다보는 질문입니다. 보통은 이렇게 묻죠. 반장은 공부 잘하냐? 걔는 집이 어디냐? 엄마 아빠 뭐 하시냐? 이건 사실 아이 친구를 통해 뒷배경을 확인하는 질문입니다. 대신 이렇게 바꿔보죠. 너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는 어떤 애야? 왜 좋아해? 손주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같이 게임할 때 재밌게 놀아줘. 내 얘기 잘 들어줘. 남욕 안 해. 이때 우리는 아이를 가르치려 드는 게 아니라 조용히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. 그렇구나. 너는 그런 친구를 좋아하는구나. 너도 분명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친구가 너를 좋아할 거야. 이렇게 말해주면 손주는 자신도 모르게 나는 어떤 사람이지? 를 생각하게 됩니다. 그리고 나중에 손주가 친구 문제로 힘들어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. 전에 내가 좋아하는 친구는 남욕 안 한다고 했잖아. 내가 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나쁜 친구는 조금씩 걸러질 거야. 아이의 값싼 인기보다 관계의 기준을 세워주는데 도움이 되는 질문입니다. 질문 5. 할머니 할아버지랑 뭐 할 때가 제일 좋았어? 이 질문은 듣는 순간 우리 마음부터 따뜻해지는 질문입니다. 어느 날 손자와 같이 떡볶이를 먹으면서 슬쩍 물어보는 거죠. 우리가 같이 한 것 중에 뭐 할 때가 제일 좋았어? 여행, 밥, 장난 뭐든지. 손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예전에 비 오는데 공원에서 같이 우산 쓰고 밥 먹었던 거. 밤에 같이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별자리 본 거.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아니, 나는 좋은 걸 많이 해줬는데. 그런 사소한 걸 기억해? 하지만 아이들 기억에 남는 건 돈 많이 쓴 큰 이벤트가 아니라 같이 웃었던 짧은 순간인 경우가 많습니다. 그 답을 들은 뒤에는 이렇게 말해주세요. 할머니도 그때 좋았다.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너랑 있었던 순간이 하나씩 보석처럼 생각난다. 이 질문은 손주에게도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. 아, 나랑 있었던 시간을 할머니가 소중하게 기억하시는구나. 그걸 안 아이는 나중에 커서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떠올릴 때 함께한 시간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. 질문 6. 내가 너한테 해줬으면 하는 게 있다면 솔직히 뭐야? 이 질문은 조금 용기가 필요한 질문입니다. 왜냐하면 생각보다 현실적인 대답이 나오거든요.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. 용돈 많이. 간식 좀 자주. 엄마 혼낼 때 내 편 좀 들어줘.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죠. 역시 요즘 애들은 돈이야. 엄마 편 안 들면 내가 욕먹어. 하지만 한 번 더 한 걸음 들어가 봅니다. 용돈은 뭐 하는데 쓰고 싶은데? 간식은 왜 더 먹고 싶은데? 엄마가 너를 혼낼 때 어떤 점이 제일 속상한데? 그러면 종종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. 엄마는 맨날 나만 혼내. 나도 잘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좀 말해줬으면 좋겠어. 이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. 그래, 그럼 할머니가 다음에 엄마랑 이야기할 때 너 잘하는 것도 꼭 같이 말해볼게. 다만 엄마가 화났을 땐 우리 둘이 일단 내 편이지만 방법은 같이 찾는 걸로 하자. 아이에게 무조건적인 편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야기를 들어주는 편입니다. 이 질문은 그 기반을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. 질문 7. 우리 가족이랑 있으면 내가 제일 편안하다고 느낄 때는 언제야? 이 질문은 아이에게 가족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? 를 묻게 합니다. 보통 어른들은 묻습니다. 할머니가 좋아? 엄마가 좋아? 아빠랑 할머니 중 누구 편이야?
아이에게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. 대신 이렇게 물어봅니다. 우리 가족들이랑 있을 때 내가 제일 편안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야? 그러면 이런 답이 나올 수 있어요. 다 같이 TV 보면서 간식 먹을 때, 아빠랑 말 안 해도 게임 같이 할 때, 엄마가 공부 얘기 안 하고 그냥 웃을 때, 이 답에는 아이가 원하는 가족의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.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. 그렇구나. 내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순간을 우리 가족이 더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다. 할머니가 그걸 엄마 아빠한테도 살짝 말해볼게.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. 나는 손주가 나와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인가? 질문 8. 할머니, 할아버지 어릴 때는 어땠을 것 같아? 여기는 작은 장난이 섞인 질문입니다.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. 먼저 이렇게 물어보세요. 너는 할머니가 어릴 때 어떤 애였을 것 같아? 아이들은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. 맨날 공부만 했을 것 같아. 친구들한테 잔소리했을 듯. 놀이터 같은 거 없었지? 그때 우리는 웃으면서 우리의 진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. 할머니도 학교 땡땡이 치고 냇가에 가서 놀다가 엄마한테 혼난 적 많다. 할아버지도 시험 망치고 울면서 집에 온 적 있다.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들 머릿속에서 완벽한 어른이 아니라 실수도 많이 했던 인간 할머니 할아버지로 바뀝니다. 아이들은 완벽한 어른에게는 마음을 열지 않지만 나도 그런 적 있어라고 말해주는 어른에게는 조금씩 진짜 속마음을 꺼내기 시작합니다. 질문 9. 나중에 어른이 되면 어떤 어른이 되고 싶어? 이 질문은 조금 깊이 있는 질문입니다. 하지만 의외로 초등학생도 잘 대답합니다. 처음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. 돈 많은 어른, 게임 많이 해도 혼 안 나는 어른, 아무도 간섭 안 하는 어른. 그럴 때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봅니다. 그럼 그런 어른이 된 너를 내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으면 좋겠어? 잠시 고민 끝에 이런 답이 나올지도 모릅니다. 친구 도와주는 사람, 웃긴 사람, 배신 안 하는 사람. 그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. 할머니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 그런 사람이 된다면 너무 자랑스러울 것 같다. 아이에게 직업이나 성적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물어봐주는 어른. 그것만으로도 아이 마음에는 나를 사람으로 봐주는 어른이 있다는 굉장한 안정감이 생깁니다. 질문 10. 할머니, 할아버지가 너한테 꼭 해줬으면 하는 말, 앞으로 자주 해줬으면 하는 말이 있어? 마지막 질문은 조금 눈물이 나올 수도 있는 질문입니다. 어느 날 조용한 시간에 이렇게 물어보세요. 사람이 살면서 자주 들으면 힘이 나는 말들이 있잖아. 할머니가 너한테 앞으로 자주 해줬으면 하는 말이 있을까? 아이들이 처음에는 어색해하지만 조금씩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. 괜찮다고 해줘. 수고했다는 말. 실패해도 된다고 해줬으면 좋겠어. 어떤 아이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. 사랑한다는 말. 나한테 그런 말 잘 안 해주거든. 이때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. 알겠다. 할머니가 앞으로 너 볼 때마다 그 말 꼭 해줄게. 너는 그럴 자격이 있는 애야. 그리고 진짜로 그 말을 습관처럼 해주는 겁니다. 괜찮다. 수고했다. 실패해도 된다. 할머니는 내 편이다. 사랑한다. 아이는 몇 년 뒤 누가 자기를 비난해도 누가 자기를 무시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느낄 겁니다. 그래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어. 그 사람으로 우리가 남을 수 있다면 인생 참 성공한 거 아닐까요? 마무리 내레이션. 오늘 우리는 손자 손녀와 사이가 좋아지는 마법 질문 10개를 살펴봤습니다. 사실 이 질문들은 어려운 심리학 이론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
대단한 기술도 아닙니다. 단지 내가 너를 더 알고 싶다는 진심이 담긴 말들입니다. 손주와의 관계는 한 번의 큰 선물로 바뀌지 않습니다. 대신 밥 먹다가 슬쩍 던지는 한 문장, 차를 타고 가다가 툭 건네는 한 질문, 잠들기 전에 살짝 꺼내는 한마디가 조금씩 조금씩 쌓여서 바뀌어 갑니다. 오늘 들은 10개의 질문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서 이번 주 안에 손자 손녀에게 한번 써보세요. 요즘 너를 제일 설레게 하는 게 뭐야? 우리 같이 한 것 중에 뭐 할 때가 제일 좋았어? 할머니가 앞으로 너한테 자주 해줬으면 하는 말이 있어? 질문 하나가 관계 전체를 당장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오늘 그 질문 한 번이 손자 손녀의 마음 안에 작은 다리 하나를 놓을지도 모릅니다. 그리고 언젠가 그 다리를 건너 손주가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날이 올 겁니다. 할머니, 나 오늘 이런 일 있었어. 할머니 생각나서 말해주고 싶었어. 그날을 꿈꾸며 오늘부터 질문하는 할머니, 질문하는 할아버지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?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감사합니다. 꾸뻐